네, 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이 용농 경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용농 경력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통해서 용농 경력 사실을 확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기가 앞으로는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내가 지금 약간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경영체 등록을 조금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농지는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씩은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지를 예를 들면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향후 5년, 향후 10년 후에 이 농지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농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농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확실한 출구, 그러니까 팔기가 어렵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연금이야말로 확실한 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고 대상 물건에 대한 조건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확실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사실은 농지연금이 100%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우리가 농지를 매입했을 때 그 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우리는 농지연금으로 연금 준비를 굉장히 큰 작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은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농지를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고, 농지연금을 받는 대상 조건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아까 소두에 말씀을 드린 용농 경력 5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갖출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농지를 매입을 하고서도 농지연금이 해당이 안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과 토지 경매의 물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농지를 토지 경매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리스크가 없는 물건을 우리가 낙찰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영농 경력 5년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경작협의, 내가 100% 농사를 짓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작협의를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임장에서 무엇을 봐야만 우리가 농지연금에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긴 하지만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농지연금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차 때는 약간은 이론적인 부분하고 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경작협의를 하는 노하우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틀째는 실전적인 부분이고,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를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회원님의
그 낙찰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경매 시장에서 나와 있는 농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만약에 괜찮다면은 이런 농지도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총 4시간의 수업이고 약 한 13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석하는 방법은 댓글하고 설명란에 신청폼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폼 작성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한 가지 뉴스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발급 기준이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2월 13일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3배로 상향한다. 대상별 정책 지원 등 차등화를 하자라는 부분이 약간 정책적으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 기준은 경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직접 경작하고 경영하는 사람 또는 농산물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이면서 농지는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농산물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이면서 농지 330만 원 이상의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그 분류가 되는 부분이 기초 경영인, 그다음에 일반 경영인, 전문 경영인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상은 지금 그 기초는 아마 지금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서 경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반 이상이라고 하면은 경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직접 경작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혜택을 3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이상에서 똑같이 농산물 판매액은 360만 원이면서 농지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채소, 과실,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을 지금보다 3배 높이자는 제안이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로부터 나와서 눈길을 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3배로 높이자는 아이디어인데 현재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은 등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작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360만 원 이상 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배가 금액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5개년 영농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 농업 경영체로 전환하게 하고 이들에게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집중하자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기초 농업인, 그 다음에 일반 농업인, 전문 농업인을 약간 구분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이 나온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은 현장 전문가나 농촌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데 농업 경영체 등록하면은 각종 정책 혜택이 대상이 되는데 문턱이 너무 낮아서 취미나 부업 수준으로 농사 짓는 이들까지도 농업 경영체 등록하여 농정 역량이 분산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 기준을 개편해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농업 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 경영체 등록을 했을 때 농업인의 혜택을 정말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약간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서 혜택의 수준 자체도 좀 다르게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신문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은 농지연금을 신청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용농 경력 5년이 필요하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생길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이거나 아니면은 연간 수확물의 금액,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농지 자체에 특별한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분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묘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를 어떻게 보면은 받는데 그거를 대출 경매로 다시 던졌을 때 그만한 가치가 만약에 안 나온다라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농지의 조건이 까다롭게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묘가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농지들은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농지로 잘 활용하고 있는 농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대적으로 넓은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자체도 개발 관점이 아니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